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적의 사회적 타당입니다. 법률행위 유효요건으로서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즉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무효라는 거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공서양속이라고 합니다. 공서는 공공의 질서, 양속은 선량한 풍속이죠. 준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을 말합니다. 건전한 도덕관념이란 말은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 사회질서란 공공의 질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질서는 역시 추상적 개념이죠. 구체적으로 공공의 질서가 무엇인지는 각각의 사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이란 겁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관하여 다수설은 사회질서가 상위 개념이라고 하나 병존 개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은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판례가 우선 중요하니까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판례가 어떻게 이 103조를 적용하는가요? 사회질서 위반의 판단의 기준 시기입니다. 언제 사회질서 위반을 했는가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법률행위의 어느 단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했는가 판단하는가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다른 이 판례를 보시면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있고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이렇게 법률행위가 여러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두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계약 당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는 것이 물권행위이고 역시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법률행위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로서 물권계약입니다. 법률행위고.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몰랐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이 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질서 위반했냐 안 했냐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사회질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상적 개념이라고 했죠. 건전한 도덕관념, 사회질서, 이 말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구체적인 유형은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가 됩니다. 판례를 통하여 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103조는 추상적인 일반 조항이므로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됩니다. 판례를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됩니다. 제 103조는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규정이죠. 103조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효과죠. 바라는 효과. 법률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바라는가, 그 효과입니다. 그게 바로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판례는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법률행위 목적은 당연히 권리 의무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은 부동산 매매계약 A입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점유도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은 권리 의무가 매수인 편에서 보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점유 인도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는, 목적인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목적물 대금 지급 의무.
이러한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03조 위반 법률행위는 우선 목적이 103조 위반, 목적이 103조 위반, 예.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 그 목적 자체는 반사회적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또는 조건,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강제하거나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는 경우,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이렇게 103조는 적용 범위가 넓죠. 판례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확장한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이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장하는가는 이 뒤에서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낱낱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 판례 사례.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씩 봅니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출해서 상대방이 궁지에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죠. 터무니없는 거 진정서 제출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진정서가 사실관계가 맞다면요. 그런데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니까 조건이, 아까 조건이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라 했죠. 내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건이 반사회질서.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조건이 지금 사회질서 위반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 계약은 공무 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이게 사회질서인데,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103조 무효.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사업계획이 그 행정 관련 법령에 맞으면 바로 승인을 해야죠. 그런데 승인을 하되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현행법에 합법적이면은 승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효란 겁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성공보수 약정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전에는 성공보수 약정했는데 안 된다는 거. 이 판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안 읽어본 게 좀 약간 후회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에서 증인이 대가를 받은 경우, 증인 신청하면은 증인으로 철도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그 여비를 주게 되죠. 여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비를 받은 것 자체는 그 법에서 규정한 거니까 당연히 합법인데 이게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03조 위반 불법.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103조 효력이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이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 급부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 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몰래 녹취하면 이게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면 도청이죠. 도청하면 불법이죠. 지금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죠. 이렇게 몰래 도청하면서 그 도청 비용이 들었다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가지고 대가를 준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송 사건의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103조 위반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되고, 뭐 도청까지 해가지고 그 대가까지 받았다면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 경우, 증인이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 참여 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 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103조의 반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 해당 무효. 이는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로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불가매수성 있죠.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이 불가매수성이 뭐냐면요, 돈을 주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작용, 재판작용에 관여하면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그 돈을 받고 돈에 매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매수성. 그러니까 돈을 받고 매수당하여 사법 절차에, 소송 절차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 불가매수성. 여기서는 증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매수성입니다. 그리고 무관성, 대가 무관성은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언하는데 대가를 받고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 무관성.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증언의 대가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거 증언 관련해서 이거 계속 지금 새로운 사례가 나옵니다.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 약정은 민법 103조 규정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라는 것. 전부 무효. 증언한 대가로 기존 채무 변제 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증언하든 안 하든 기존 채무는 변제해야죠.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한 경우 다수설은 동기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103조가 적용된다고 하고 여러 소수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만 보시죠. 판례도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103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하나에 103조를 적용하여 무효라는 거 하는 겁니다. 동기의 불법, 이게 동기의 착오, 이건 다시 뒤에 착오 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시고요.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지금 이 판례를 앞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한 번 더 썼습니다. 더 쓰고 이 판례에 연이어 나올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